안녕하세요, 주간누바의 쭈바입니다. 얼마 전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이 야니스 아테토쿤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진행자였던 샘 아믹은 야니스에게 이적에 대해 물었고, 야니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야니스 본인은 커리어를 미러키에서 마감하고 싶고, 존 호스트 단장과도 관계가 매우 좋다, 오늘까지는. 하지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늘 비슷한 스탠스죠. 그리고 이게 반복될수록 우리도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니스는 결국 이적할까? 오늘은 야니스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전 NBA의 사례들을 보며 커리어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야니스의 이적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파워포워드 포지션 기준으로는 팀 던컨 바로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역대급 선수의 반열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자질이 있는 이 선수가 커리어 마일스톤을 조금 더 쌓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은 반대 입장이신 분들 모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지금까지 이룬 커리어 마일스톤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인왕을 제외한 모든 상을 수상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야니스가 기량발전상과 MVP 트로피를 모두 가진 유일한 선수라는 점이겠죠. 2016-17 시즌 기량발전상을 수상하고 2년 뒤에 MVP를 수상한 점은 이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량발전상을 수상했던 2016-17 시즌 야니스는 중요 5개 스텝 부분에서 모두 전체 20위 안에 들었는데요. 이 기록 역시 NBA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현대농구를 대표하는 공수겸장다운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수상 기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NBA 역사상 시즌 MVP와 올해의 수비수 트로피를 모두 가진 선수는 단 5명. 이 중 이 트로피를 한 시즌에 수상한 선수는 마이클 조던, 하킴 올라주온, 야니스 아테토쿤보 3명입니다. 이제는 야니스가 저 선수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더라도 밀린다는 생각보단 같은 레전드라는 생각이 들죠. 전 이 시점에서 야니스의 증명 단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올 NBA 팀 수상인데요. 야니스는 첫 시즌 MVP를 수상한 2018-19 시즌부터 지난 2024-25 시즌까지 7시즌 연속 올 NBA 퍼스트팀을 수상했죠. 이는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과 같은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 65경기만 채우면 어렵지 않게 퍼스트팀 선정이 가능한데 이미 14경기나 결정했죠. 앞으로 추가 결정이 이어질 경우 올 NBA를 포함한 주요 수상 레이스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올 NBA 퍼스트팀 최다 수상자는 13회의 르브론 제임스, 야니스의 7회는 역대 16위, 현역 기준으로는 2위에 해당합니다. 수상 실적 이외에도 야니스는 2023-24 시즌 NBA 역사상 최초로 시즌 평균 30득점, 야투율 60%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고, 지난 시즌에도 이 기록을 이어가며 역대 최초로 2시즌 연속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또한 시즌 평균 30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 기록을 3번이나 가져가며 이 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3번의 기록은 3시즌 연속 기록입니다. 단일 경기를 기준으로 치더라도 야니스는 지난 1월 3일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를 통해 이 부분 단독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선 기록들만 봐도 야니스는 최소 역대 20위 안에는 들어갈 커리어 마일스톤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 우승은 어쩌면 정말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렇기에 계속 남아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과거 선수로서 정점에 오르고 우승도 했는데 이적을 고려할 상황에 놓였던 사례가 있었을까요? 비슷한 사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팀 선배인 카림 압둘자바. 카림은 1971년 미러키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총 3번의 시즌 MVP를 수상했죠. 하지만 뉴욕 출신의 대학 시절을 LA에서 보낸 카림에게 소도시 미러키는 솔직히 말해 맞지 않는 환경이었죠. 결국 카림은 이적을 요청했고 구단은 최초의 우승을 안겨준 선수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975년 28세의 나이에 레이커스로 이적한 카림은 이후 매직 존슨을 만나 무려 5번의 우승을 추가하며 지금의 커리어를 완성했습니다. 또 한 명은 코비 브라이언트. 불과 23살의 나이에 3핏이란 대업을 달성했지만 샤킬 오닐이 떠난 후 팀의 에이스로서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개인 기량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선 연이어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셨죠. 결국 2007년 5월 코비는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트레이드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이에 레이커스는 우승을 원하는 코비를 위해 파우 가솔을 영입했고 코비는 가솔과 함께 백투백 우승 업적을 이뤄냅니다. 마지막은 같은 유러피언인 덩 노비츠키. 67승을 달성하며 시즌 MVP를 수상하고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이란 굴욕을 맛봤던 노비츠키는 2011년 32세의 나이에 마침내 첫 NBA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후 팀은 우승권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지만 노비츠키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LA 레이커스와 휴스턴 로켓츠로부터 3년 9,200만 달러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무려 3년
3년 2,500만 달러의 계약과 함께 댈러스에 남았고 결국 프랜차이즈 레전드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선수들의 사례가 야니스의 현재 상황과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단 야니스가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위 선수들의 사례가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야니스가 팀 선배인 카림의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원클럽맨을 좋아하고 그건 운동선수라면 커리어 외적인 자부심과 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승은 없지만 왕은 왕국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로 남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레지 밀러의 커리어가 지금까지 특별하게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브랜드를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커리어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케빈 듀란트가 골든 스테이트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그의 커리어는 지금과 같았을까요? 카림 압둘자바 역시 미러키를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위상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미 구단과 함께 50년 만에 우승을 이뤄낸 야니스의 업적은 그 어떤 선수보다도 위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야니스의 기량이 역대 탑 10을 노려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선수가 단 한 번의 우승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한다면 그 역시 너무 아쉬운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올 12월에 32세가 되는 야니스는 앞으로 3-4년은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어느 팀이든 우승을 위해 탐낼 수밖에 없는 자원이죠.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미러키를 떠나서 커리어의 다음 장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보는 선택, 저는 그 선택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니스는 오랜 시간 팀에 남아서 우승이란 대업을 이뤄낸 선수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유로운 의견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